안녕하십니까. 세부 6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태와 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라는 거를 여기 폼이라고 적어놨는데 뭐 쉐입으로 써도 되고 폼도 써도 되는데, 폼이라는 거는 약간 좀 정형화된 그런 그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폼이라고 쓴 거는 여기 이제 디폼하고 이제 그 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폼으로 쓴 건데, 그냥 뭐 형태, 쉐입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형태란 그러면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좀 평소에 뭐 듣지 못한 그런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이런 형태네 저런 형태네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뇌의 인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라는 거는 이제 뭐 보면 이 사전을 한번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사전이 이제 좀 약간 좀 황당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이제 지나왔던 건데, 형태를 찾아보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생김새나 모양 이렇게 나오고, 모양을 찾으면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습을 찾으면 다시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양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뱅글뱅글 돌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아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형태라는 게. 그래서 이제 세부에서의 정의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이거 제가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정의 뭐라고 했냐면, 면적이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올록볼록의 경계선 또는 경계면들의 집합,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형태라는 거는 이제 색깔을 빼고 나면은 그 어떤 바깥면 쪽에서 드러난, 즉 이 공간이죠. 공간이나 이제 2차원에서는 이제 2차원에서 이런 면을 뜻하는 건데,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형이상학적으로 들리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따져보면은 그게 바로 쉐입입니다. 그게 형태고, 그 형태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개념이 이제 뇌 속에서 이제 저기는 어떤 뭐가 물체가 있으니까 갈 때 이제 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구나. 사실은 그게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은 뭐가 차지하고 있고, 여기는 뭐가 차지하고, 여기는 뭐가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뇌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그 물체의 인식을 위해서 필요한 개념인데, 이런 어떤 뇌의 인식작용이 없다면 형태라는 거는 이제 정의가 안 되고 그냥 이제 자연 그대로일 뿐이죠. 사실 누가 생각해주지 않으면은 그게 형태고 뭐고 그런 어떤 그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형태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형태들도 많지만, 이렇게 전혀 보지도 못했던 그런 형태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는 형태보다는 모르는 형태가 더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단순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런 거는 원이 있고, 이게 중간 표면에 이제 삐죽삐죽 가시들이 많네. 이거는 이렇게 좀 주름 같은 게 잡혔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기억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나는 생각한다, 이제 나는 이제 존재한다. 이게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뭐냐, 제가 이거를 제목으로 쓴 이유는 뭐냐면, 물체를 인지했다는 거가 바로 그곳에서 그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저는 좀 이걸 약간 변형으로 써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물체가 거기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의 토탈 리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부 가상의 세상이죠. 그렇지만 이게 진짜 이제 이럴 수도 있다. 이게 보면 어떤 철학자는 이제 누가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어떤 경우까지 이제 상상을 해봤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간의 수가, 지구상의 인간의 수가 이제 80억 명이죠.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공간에 이 80억 명의 뇌만을 이제 다 선반에다 얹어놓고, 거기에 이제 영양을 공급하면서 전부 뇌에서의 신호, 그러니까 신경망에서 움직이는 전부 신호들을 가상적으로만 전부 이 토탈 리콜처럼 갖다 주면은 모든 오감이 다 살아있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엄청난
계산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촉감이나 이런 것까지 다 살리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뇌만 있으면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그냥 알아서 살 수도 있고, 뭐 여기 있는 뭐 무슨 등장인물이나 뭐 물체 이벤트 그런 값들도 다 이제 그 신호를 줘서 그것들을 우리가 입력하는 그 신호들을 전부 그 뭐 하드디스크나 어디나 뭐 기록을 한다면 그 기록된 그 코드는 그 사람의 이제 그 삶이 될 거예요. 인타이어 라이프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형태라는 거는 이러한 이런 어떤 그 뇌 속에서의 작용으로 보면은 그게 코드다 이거죠. 뉴런에서 발화하는 어떤 이러한 발화되는 코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러한 어떤 방을 봤을 때 뇌가 이 정도만큼이 이제 발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실험도 하는 거죠. 이쪽에다가 이제 탄핀을 꼽아가지고 이쪽에 강제적인 어떤 그러한 그 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없던 물체가 이렇게 떨렁 보이기도 하는 거죠. 또 그 반대도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이 뉴런이 좀 이제 그 문제가 생겨서 이제 사물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특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의 반쪽만 보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경우는 보이질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템포럴, 즉 시간축으로도 문제가 이제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사람이 걸어올 때 이제 자연스럽게 쭉 이제 연결돼서 걸어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저쪽에 있다가 사람이 앞으로 탁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차가 저쪽에 있다가 갑자기 내 앞에 팍 와서 나를 치워버리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는 데가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 세부에서는 형태는 이퀄 코드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왜 폼으로 적었느냐, 그럼 그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왜 폼하고 디폼이냐 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존 폼에다가 이제 디폼, 변형을 시키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폼이 나와요. 그 새로운 폼에들 다시 변형을 시키면 또 다른 새로운 폼이 나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여러 가지 형태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폼에는 이제 크게 나누면은 밴딩, 구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스퀴즈, 하고 스트레치, 이제 늘리고 이제 줄이고, 그 다음에 트위스트, 꼬고, 이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 2차원 폼은 이제 그 라인하고 페이스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3차원 폼은 이제 여기서처럼 가장 크게 나눌 수 있으면 스피어, 구하고 실린더, 그 다음에 이제 큐브 형태로 이제 대별을 할 수가 있죠. 뭐 이거 자체로 이런 식으로 존재도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그러한 형태나 모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 2차원 라인을 보면은 이제 점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모든 원천은 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점을 한 방향으로 길게 늘리면 직선이 되죠. 이걸 다시 스퀴즈해서 쫙 찌부러뜨리면은 이제 다시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을 다시 밴딩을 해서 구부리면 이제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라인을 이제 디텍션 하기 위해서는 세선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두께가 얼마건 간에 이제 1차원 라인으로 떨어져 가는 거고, 이게 두께가 얼마건 간에 전부 이렇게 구부러진 거는 이제 밴딩, 즉 굽어진 어떤 그러한 곡선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를 보면은, 페이스도 이제 뭐 점에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물체의 페이스를 멀리 가서 보면 점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모든 방향에서 이제 스트레치를 시키면은 원이 되는 거고, 이게 뭐 안에 차 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차 있는 거 이제 디스크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서클은 이제 원이라고, 이제 안 차 있는 건 이제 서클 원이라고 그러고, 이걸 다시 스퀴즈 시키면 점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스퀴즈 스트레치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뭐 직각으로 이런 식으로 누르면 이게 이렇게 팩맨 형식이 되는 거고, 누르면 물방울 형식이 이게, 네, 이제
스트레치 이게 느리면 이게 물방울 형식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뭐 그래픽의 저작 도구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직선을 이렇게 그어 놓고 마우스로 잡아서 당기면은 이게 이렇게 찍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늘어날까를 다 조정을 하면서 이런 식의 얼마든지 그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쪽 양쪽으로 또 느리면은 이게 삼각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에서 삼각형까지 오고 다시 이거를 또 이쪽을 느리면 오각형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해서 이거를 느리고 뭐 이거를 뭐 누르고 이거는 뭐 잡아 당기고 하면 이런 모양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뭐 3D 그래픽스 툴 같은 3D 맥스나 뭐 마야 뭐 이런 거를 뭐 할 때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동그란 구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런 식으로 쭉쭉 뽑습니다. 뽑아서 뭐 귀도 만들고 뭐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 볼륨일 때는 그게 이제 그 밴딩이나 이제 파이프를 굽힌다든가 밴딩이라든가 스퀴즈 이제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치 이렇게 뽑아내는 거. 그 다음에 트위스트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꼬는 거죠. 이제 빨래 짤 때 같은 어떤 그런 폼으로 되는 건데, 이게 원래의 정상적인 어떤 그러한 노멀 폼, 이제 정교화된 그런 폼들을 가지고 계속 디폼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간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인지할 수 있는 형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1, 2차원 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누면 M개의 이제 컨벡스 볼록이죠. 그다음에 이제 N개의 컨케이브 오목으로 이제 나눈 형태로 대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뇌는 이제 칠각형 이상이 되면은 한 번에 인지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7자리가 넘어가면은 상당히 좀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8자리가 되면서부터 좀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기가 좀 힘들어졌는데, 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죠. 옛날에는 뭐 유선전화만 있을 때는 전화번호를 전부 머릿속에 기억하거나 수첩에 적어놨어야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제 기억도 8자리가 되는 순간 좀 굉장히 좀 기억하기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뇌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그런 말씀을 시중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 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머리 나쁜 경우를 이제 새대가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알을 4개를 낳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끄집어내서 3개만 남으면 뭐 알이 없어졌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새가 알 수 있는 거는 3개가 이제 맥시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세대가리라고 그러는데, 뭐 인간이 뭐 그거보다 7개면은 그렇게 뭐 크게 뭐 좋은 것 같은 생각은 안 드는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여담인데 뭐 그렇지는 않죠.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의 변형은 그 이전의 폼에서 디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하우투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아까 내가 원래 기억하던 거를 이러한 형태였는데 여기서 여기가 이제 약간 뭐 한 1cm 정도 이제 굽혀져서 들어갔다, 이런 형태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완전히 뭐 좀 자동차가 이제 뭐 한마디로 작살이 난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거는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규칙한 형태는 그냥 대충 뭐 이제 그냥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강의 모양만 이제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우투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텍스처 형식으로 비슷하게 그냥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형태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딩을 하는 거고, 이제 형태는 코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예를 이제 들어봤는데, 컨벡스만 있는 경우죠. 이게 삼각형이고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이에요. 우리가 이제 맥시멀리 기억하는 거를 이제 뭐 칠각형까지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너무 많으면은 이제 뭐 한 번에 뭐 알긴 알죠. 이렇게 씌워보면 아는데 단번에 이렇게 딱 보고 인식이 거의 불가능해요. 이것도 사실 딱 보면 6개인지 7개인지 씌워봐야 합니다. 하여튼 7개로 이걸 치면은 거기서 이제 디폼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케이브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쪽을 누르면 이게 이제 사각형이 되고, 이제 각형수가 하나씩 많아지는 거죠. 이쪽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 이쪽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을 누르면 다시 이렇게 팩맨처럼 되고, 이쪽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부 이제 각형인 경우에만 이거를 썼는데, 여기서 이제 이 곡률이 있는 경우는 여기서 이제 안쪽에서 요렇게 이제 곡률을 이런 식으로 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스케치 같은 경우를 할 때 이제 경계선 부분을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먼저 이렇게 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곡률이 곡선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해가지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형태에 따른 이제 아까는 형태가 이걸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형태에 따른 코드를 생성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죠. 보통은 이걸 이제 뉴럴 네트나 딥러닝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형태만 이제 인식을 해서 전부 그거를 이제 다 이제 마우스로 그 바운더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요거는 차고 요거는 바뀌고 이런 식으로 태깅을 하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몇각형이냐, 각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자세한 어떤 팔이냐, 이게 손톱이냐, 막 이런 것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뉴럴 네트상에서 지금 학습을 시키지는 않죠. 그 윗단계에도 지금 버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이제 그 밑에까지 내려와서 각형을 학습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어차피 그 학습 데이터를 태깅 형식으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뉴럴 네트에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근데 세브에서는 그렇게 안 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브에서는 폼을 학습시키던데 태깅하는 방법 대신에 모든 가능한 형태를 생성해서 코드화합니다. 이거를 저희는 이제 두루프를 돌려서 자동적으로 제너레이션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있는 거를 전부 하나하나 파라메타 값을 전부 이제 쭉 조금씩 변형을 시켜가면서 자동으로 생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100만 개가 됐건 1000만 개가 됐건 자동으로 생성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세브 51서부터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발견되는 그 곡률에 대한 그런 컨비네이션은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귀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곡률이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그 다음에 콘케이브가 2개, 컨벡스가 5개,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매핑이 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코드가 있겠죠.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된 코드, 그 코드를 할당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앞으로는 그런 쉐입은 전부 그 코드로 전부 이제 네이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사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굉장히 이제 디스크라이브 하기가 쉬워요. 뭐가 어쩌고, 컨벡스가 이렇고, 각도가 얼마고, 이런 거 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이 쉐입은 2353번째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개수가 그냥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한을 둡니다. 칠각형까지 제한을 하고 곡률은 5도 간격으로 이제 제한을 두는데, 사실은 사람에서 인간의 뇌는 5도 간격이 아니라 0.1도 정도도 구분을 해내요. 초점에 맞춰져 있다면은.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지금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이제 가고 있는 우리가 해상도가 메인 프로파일 정도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5도 간격으로 제한을 둡니다. 이 5도 간격으로 제한을 둬도 한 100만 개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이제 1000%인 선을 이렇게 그어요. 이제 100%로 그어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여기 100개밖에 이제 픽셀 수가 100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세한 어떤 그러한 디테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띠꺽띠꺽 하죠. 지기재기 해가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1000개 정도면은 대충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1000으로 되는데, 그거 가지고도 모질라면 10,000%로 잡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를 1000%로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고 선을 하나를 뜩 그은 다음에, 이 선을 다음과 같이 MK 컨벡스와 NK 컨케이브 구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직선 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길이가 0인 것까지 포함을 하는데, 이런 데서 컨벡스하고 컨케이브가 중간에, 그러니까 이어져 있으면 여기는 중간에 직선 구간이 없죠. 그래도 이거는 길이가 0인 직선 구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구간을 이제 임의로 나눕니다. 그래서 나누는데 이 나눈 길이가 바로 컨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컨투어가 되는 거고 이거 곡률이 커베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곡률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플러스인 커베처 120도로 하고 이 구간은 커베처인 마이너스 40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은 뭐 얼마로 하고 이 구간은 얼마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쭉 정한 다음에 이거를 정해놓고 여기서 정한 각도대로 이거를 철사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구부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부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부려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은 이게 어쨌든 이거 자체를 다 곡률을 더하면 360도가 되어야 돼요. 그죠? 한 바퀴가 돌아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360도가 당연히 또 돌아오게 돼요. 하다 보면은 이 라인을 다음과 같이 곡률에 의해서 구부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간의 길이, 여기 컨투어의 길이는 너무 많은 경우가 이제 생겨나지 않도록 적당히 나눠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7개까지 한다고 그러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구간의 길이가 호의 길이가 됩니다. 그죠? 여기서의 구간의 길이가 여기서의 이제 호의 길이로 바뀌는 거죠. 이제 구부리니까, 밴딩이죠. 그래서, 호들의 반지름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곡률이라는 거는 여기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올 때의 차이값이죠. 그게 뭐하고 같냐면 여기를 원점으로 잡았을 때 여기 들어갔을 때 점하고 나올 때 점의 요 사이각도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요 사이각도만큼 호를 그려야 되니까 요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원주가 2파이R 360도가 다 돌아가면 2파이R이죠. 그 360도 분지 요 사이각도만큼 그만큼의 길이가 이제 호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2파이R 곱하기 곡률, 그러니까 360도 분지 이제 그 곡률만큼을 하면 곱해주면 이게 구간 길이가 나오겠죠, 당연히. 요만큼의 이제 길이가 여기로 이제 밴딩이 된 거니까. 그래서 구간 길이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반지름을 구해보면은 구간 길이 곱하기 360도를 나를 곡률을 2파이로 나눠주는 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직선이 없는 경우는 이제 여기가 길이가 제로인 거죠. 접선을 그려서 접선의 기울기로 기준을 삼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중간에 다 직선이 생기겠죠. 여기선 접선이 직선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직선이나 접선에서 반지름만큼 떨어진 점을 여기서 이제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반지름만큼 떨어진 이쪽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갈 때 반지름하고 여기서 나올 때 반지름이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점이 되는 거예요. 그 원점으로 잡고 여기서 이제 호를 그립니다. 그리고 호와 호 사이는 이제 직선으로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의 형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겨난 드루프 순서대로 생겨난 어떠한 폼이나 쉐입들에서 순서적으로 거기서 이제 드루프를 돌릴 때 이제 인덱스가 돌겠죠. 그 인덱스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인덱스가 아마 0서부터 뭐 몇백만이 될지 뭐 그렇게 100만 개가 될지 그렇게 생길 거예요. 그거를 전부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 놓고 그 폼에 대한 코드를 인덱스로 전부 놓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폼이, 그러한 쉐입이 발견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매칭을 시키면서 이제 매칭시키는 거는 계속 전 시간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칭을 시키다 해서 맞으면은 그거를 요 쉐입은 인덱스 얼마 3289번째, 요거는 36만 7293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붙여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잡한 형태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단순 폼들의 조합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비주얼 워드라고 말씀드렸죠. 폼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패곡선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면이나 페이스죠. 페이스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이제 그 폼이 이게 하나의 이제 그 페이스가 실러블이라고 했죠. 비절 실러블. 뭐 폼이나 비절 실러블이나 뭐 면이나 뭐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폼이 코드화가 되면은 워드는 이제 코드 플러스 코드가 되면서 이제 코드 워드가 생겨나겠죠. 이제 새로운 이제 워드에 대한 이제 번호가 이제 부여가 돼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코드 플러스 코드가 되면 이제 코드의 개수가 승수배로 증가합니다. 그죠? 곱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개수를 줄여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면끼리 조합할 때 제한을 둬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만큼 계속 마진을 둬가면서 벡터 퀀타이저를 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개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면들끼리 합쳐야 되는데 어떤 면하고 어떤 면은 뭐 전혀 잘 나오지도 않는 어떤 그런 건데 거기까지 코드를 부여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 단서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제 시그니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워드에서 면들을 합쳐 나갈 때 먼저 시그니처 포인트부터 찾는 거예요. 이 시그니처 포인트라는 거는 뭐냐면 면들이 3개 이상이 합쳐져 가지고 생기는 꼭지점이나 코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어떤 면이 복잡한 쉐입이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면만 가지고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면과 면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합쳐져야 되는데, 면과 면이 합쳐지다 보면은 뭐 두 개의 면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뭐 수도 없이 많은 거고, 세 개의 면이 그러니까 세 개 이상이 이렇게 세 개 이상이 생기거나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런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버텍스로 뽑아내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그 L처럼 생겼다 해서 이 코너를 이제 L 버텍스라고 그러고, 이건 F처럼 생겨서 F 버텍스라고 그러죠. 여기서도 뭐 이렇게 곡선이 돼도 이게 F 버텍스라고 그래요. 이건 Y처럼 생겼다고 해서 Y 버텍스라고 그러고, 이거는 뭐 화살처럼 생겼다고 해서 A 버텍스라고 그러고, 이건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어쨌든 이러한 버텍스들을 이제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그니처 포인트로 놓고, 그 시그니처 포인트에 붙어 있는 면들을 조사할 때 그동안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러한 시그니처 포인트들이 나오면은 이러한 면들이 합쳐지는 경우가 많다. 이걸 알고 있겠죠? 확률이 높은 거를, 가능성이 높은 그런 면들만은 후보로 뽑아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지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즉 이제 면 하나하나를 먼저 다 뽑고 그러지 말고, 먼저 실러블부터 뽑지 말고 이제 시그니처 포인트의 모양별로 이제 가능성이 있는 실러블만을 대조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래야지만 확률이 높은 실러블들이 뽑아지고 그 다음에 코드의 개수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거는 그 디테일들을 모두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단순 폼으로 대치시켜서, 이 대치시킨 다음에 이 단순화된 모양을 코드를 부여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모양까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번호 7자리 이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은 8자리 되는 순간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가 삶의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까지 해서 7자리로 만든 다음에 그 7자리에 대해서 다시 코드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다시 단순한 폼의 그 컨비네이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는 거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클로즈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프랙탈이라는 그 이론으로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그 잔다크에서 다크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디멘션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다음에 그 RF하고 이제 그 클로즈드, 이거 4개가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드를 단순화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까지 명암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합쳐진 이런 것들은 사실 다 1, 2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거는 이거 정육면체네, 이거는 뭐 원기둥이네 이렇게 알지만, 이거는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떤 또 입체적인 모양을 계속 받아서 이게 학습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도 입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런 학습된 형태에 따라서 그게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건데 그 하나의 예를 이제 문자와 모양의 차이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문자와 모양의 차이는 시즌 1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라인을 뽑은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이 문자와 모양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이시죠? 이게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귿리을에서 이제 영어 그러니까 이응이죠. 이응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도너스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도너스로 보이고 어떤 경우는 이응으로 보이나요? 여기 아자가 써 있고 여기 알자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게 이응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컨텍스트가 뭐가 있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이거를 제가 신조어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생후 한 4년 정도 그러니까 4년인 정도가 되기 전에는 이거를 문자로 인식을 못 해요. 그냥 그림으로 인식을 하죠. 이걸 그림은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냐면은 바깥에 큰 동그라미 하나의 가운데에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구나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라인으로 인식을 못 합니다. 이걸 문자로 인식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라인으로 인식을 해야지 돼요. 이게 매끈한 형태가 됐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 좀 여기서 구부러져서 이제 좀 그런 좀 지저분한 형태가 됐건 간에 어쨌든 여기다가 아자만 쓰면은 우리는 이거를 이응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문자와 모양의 차이예요. 그래서 4살 이후에나 이게 세손화가 가능해지면서 그러니까 뇌 속에서 세손화가 가능해지면서 여기 아가 붙으면은 이거는 여기 바깥에 이 경계선들의 모양이 어떻게 되건 간에 이거는 세손화가 돼서 그냥 이응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건데 이게 그 전까지는 전부 이게 도너스 형태의 그냥 원 두 개로 이루어진 그냥 하나의 모양이다. 그러니까 모양인데 모양인 코드가 부가가 되는 거예요. 즉 면 두 개가 이 코드 큰 코드하고 작은 코드 두 개가 플러스 합쳐서 도너스 형태가 되는 거고 이걸 문자로 기록을 한다 그러면 여기 세선화를 해가지고 중간에 어떤 이응이라는 이응이면 아스키 코드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 아스키 코드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문자로 인식이 되면 그런 식으로 다르는 거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 형태는 단순 폼들의 쉐이프들의 이제 조합으로 이제 기억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차원이라는 거는 이제 형태에 명암이 더해지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암이 없으면은 3차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익숙한 경우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처음에 봤을 때는 그레이 레벨이 없으면은 3차원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방금 들었지 이거는 물체 모양을 아는 경우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6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워드입니다. 이게 그라디안트가 포함이 돼서. 그래서 그라디안트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거를 전부 세선화 시켜가지고 전부 굽어진 정도하고 그다음에 조밀도를 가지고 이제 판단한다. 이게 여기가 그라디안트가 있어야지 이게 구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육각형으로 보이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명암이 있어야지 그레이 레벨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3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워드죠.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워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작은 단어들이 모여서 또 이제 수거가 되고 수거가 또 더 큰 수거가 되고 이제 또 여기서 그 수거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고 이제 시즌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명암이 그레이 레벨이 모여서 이러한 3차원 어떤 그러한 물체를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완전한 이제 물체 인식을 위한 밑바탕의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코드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코드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물체를 이 작은
아주 간단한 어떤 도형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코드화시키고 그거를 그 코드 자체를 어떤 그 형태로 인식하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합쳐나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숨차게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좀 정리할 시간도 갖고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그 여유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말 정도쯤 해서 다시 이제 세부 60일에 이제 들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